결혼 생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13가지 문제와 극복 방법. 모든 커플은 크든 작든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커플은 결혼 2, 3년 후에 이혼을 하고 다른 커플은 그들의 황혼기를 함께 맞이합니다. 결혼의 축복 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결혼 생활 상담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플이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인 13가지의 문제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 이 기회를 삶의 밝은 면으로 가는 1등석 티켓을 얻는 데 사용하세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고 매일 올라오는 동영상의 알림을 켜놓기만 하면 됩니다. 1번. 살이 찝니다. 2017년에 글라스고 대학의 연구원들은 새로 결혼한 커플은 평균적으로 결혼 생활 1년 안에 1, 2kg 정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몸무게는 싱글인 사람들보다 6kg 정도가 더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살이 찌는 이유가 장기적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락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 살찌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몸매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혹은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더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바꾸는 여정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늘 응원해주고 있으니까요. 2번. 아이를 갖고 난 다음 겪는 경제적 문제. 믿을만한 온라인 금융 컨설턴트 툴인 너드월렛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커플은 항상 아이를 가질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커플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중산층이든 서민 가정이든 아이를 가지고 난 후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첫째로 낳기 훨씬 전부터 저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소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 보행기나 유아용 침대, 옷, 그리고 다른 필수품들을 새 걸로 사기보다는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유아용품을 중고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이유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빨리 쓸모 없어지죠. 3번. 시댁 혹은 처갓집과의 갈등. 끔찍한 시댁이나 처갓집에 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농담을 들었던가요? 심리학자들은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에블린 듀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67%의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75%의 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가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긴장감이 둘 다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관상동맥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같이 살지 않는 그룹보다 2~3배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절 죽이세요. 시댁과 갈등을 피하려면 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 방법이 없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고 공손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시어머니나 며느리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자신들이 너무 화가 났는지에 대해 설명하세요. 일단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문명인답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소비 습관에서의 갈등. 통계에 따르면 돈에 대한 갈등이 가장 큰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산관리 교육회사 램지 솔루션은 1000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혼 후 두 개인의 자산은 합쳐집니다. 이 상황이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에는 말이죠. 불행히도 많은 커플은 화를 쌓아놓다가 결국은 언쟁으로 폭발할 때까지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피합니다. 금융 전문가는 정확히 반대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가? 집 수리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내년에 휴가를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가족의 자산관리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해야 하는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만 만드는 비효율적인 언쟁은 하지 마세요. 5번. 서로의 취미생활이 거슬립니다. 몇 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고 아니면 어떤 수공예품을 만들고 놀랍게도 자신의 파트너에게 반한 계기가 된 이 모든 취미가 시간이 지난 후 매우 거슬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많은 커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흥미에 몰두하는 파트너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당신 이외의 다른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해서 질투하지 마세요. 만약 배우자가 특정 취미에 열정을 쏟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거나 화가 난다면 여러분도 자신의 취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6번.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모든 자유시간을 함께 해야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공통의 취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관계 강화를 위해 부부가 뭔가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모든 시간을 부부가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빨리 질릴 위험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양쪽 파트너 모두 가족이라는 집합 안의 개인이고 그래서 자신의 취미생활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서로 붙어있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시간을 따로따로 보내고 자기만의 흥미를 가지는 것이 부부관계를 강화해 줄 것입니다. 7번. 중요한 날짜를 잊어버립니다. 배우자와 처음 키스한 날이라든가 결혼기념일 같은 중요한 날을 상대방이 잊어버리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완벽한 사람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일이 너무 많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날짜들이 배우자에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지 달력에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중요한 특정 날짜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냥 상대방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망한 일도 없고 파트너도 자기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자괴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집니다. 8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신혼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결혼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낭만적인 저녁 그리고 애정 가득한 대화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대체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향한 열정과 스릴에서 가족애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혼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막 사귀기 시작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공동의 가정일이 있고 대출이 있으며 아마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데이트나 특별한 이벤트는 이런 책임감에 따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삶은 특정 스케줄을 가족에 따라 맞추고 의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울메이트를 위한 소울데이트의 공동 저자인 게일 프린스는 데이트와 둘만의 외출을 미리 계획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연인 관계일 때의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 나쁜 친구.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새로운 친척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얻습니다. 신혼생활 중에서 친구가 가족의 삶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배우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친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더 그렇죠. 매우 어려워 보이겠지만 인생의 반려자가 여러분이 아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파트너의 관심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상대로 보지 마세요. 사회학자 조프리 그레이프 박사는 결혼한 커플은 각각의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부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혹은 직장에서의 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배우자 친구의 성격을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세요. 또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보거나
적어도 정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세요. 결국 첫인상은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 외의 친구를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10번. 다른 수면 습관. 1970년대의 과학자들은 수면의 생물학적 주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행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합은 약간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정말로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 상호 보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둘 중 하나가 낮 동안 활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밤에 활동적이라는 사실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임상심리학자이자 수면 연구가인 프레드릭 브라운 박사와 그의 아내 신시아 라잠베 박사는 이런 접근법을 자신들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11번. 집안일의 불평등한 분배. 21세기의 진보적인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 역할의 편견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집을 안락하게 유지하기 기대합니다. 심지어 여성이 정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반면 남자는 집에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물론 이런 편견은 갈등과 무리한 기대로 이어지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하며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해야 할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안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오늘 늦게까지 일했다면 가서 저녁을 하세요. 만약 남편이 오늘 저녁에 요리를 했다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겠죠?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세요. 참 쉽죠? 그리고 만약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는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세금을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이번 달에는 누가 돈 내러가야 할 차례인지 싸우거나 누가 어떤 세금 내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12번. 사소한 말다툼.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고 흘러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연애 초기에는 파트너의 작은 실수와 이상한 습관이 귀여워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산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파트너가 먹고 걷고 양치를 하고 문 닫는 법 같은 사소한 것들이 가장 격렬한 언쟁과 불평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전쟁터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의 사소한 점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 끼 식사량 같이 진짜로 안 좋은 식습관 때문에 파트너가 걱정된다면 놀리거나 어이없어 하는 대신에 파트너에게 건강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파트너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참을성을 가지고 대한다면 결혼 생활의 위기를 벗어나고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11번. 한눈을 팝니다. 밖에 나갈 때면 언제나 당신의 파트너의 눈이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나요? 이런 행동이 바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걱정할 일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정해진 한 가지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쳐다볼 때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남을 의식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혼 상담사인 커트 스미스 박사는 많은 남성 고객들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반려자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싫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 불만을 파트너에게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힐난을 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는 하지 마세요. 솔직하고 정중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 더하고 싶은 다른 결혼 문제가 있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뭔가를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